여러분들, 좋은 보험도요, 유지가 돼야 좋은 보험이지 유지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도루묵 되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저번 예전 실비의 치명적인 함정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2017년 4월 이전 실비를 예전 실비로 보고 있는데, 특히 5년 갱신 100% 실비나 3년 갱신 90% 실비, 이런 오래된 실비들은 지금 실비와 비교하면 자기 부담금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충분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부담금이 적은 만큼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싼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한번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2배, 3배 그 이상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 손해율, 나이에 따른 위험 부담률,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률, 이 세 가지를 모두 반영을 해서 취합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보험회사 손해율에 의해서 그 기준이 결정됩니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손해율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 손해율을 가장 많이 높이는 그 원인들이 바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이 3대 비급여들 때문이에요. 특히 이 도수치료는 보험회사 손해율을 가장 많이 높이는 핵심적인 원인인데, 이러한 비급여들은 오래전부터 보험회사 손해율을 올리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금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급여들이 예전 실비는 실비 안에 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2배, 3배 그 이상 확 올라가 버립니다. 묻고 더블로 가. 지금 예전 실비 가지고 계시는 50대나 60대 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이렇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종종 20대 또는 30대 분들이 어렸을 때 가입했던 실비를 보고 보험료가 별로 안 비싸다고들 하는데, 이건 나이가 젊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50대쯤 돼서 본격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유지 못합니다. 특히나 예전 실비는 병원들의 과잉 진료나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이 지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내 돈 들어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은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들도 의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가 어느 순간부터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부담금이 적은 실비보험을 악용하는 거예요. 병원들이 실비보험을 어떤 식으로 악용하냐면, 도수치료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을 10번, 20번 세트로 끊어서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도수치료는 실비 처리가 되니까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시라고 의료 마케팅을 해서 굳이 도수치료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받게 했어요. 또한 MRI 검사를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2-3번씩 과잉 검사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신데렐라 주사나 백옥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이런 비급여 주사로 많은 계약자들이 자기 몸 관리하는 데 투자를 하면서 병원들의 과잉 진료나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 손해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손해율이 올라간 만큼 실비 보험료도 천정부지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적었던 장점들이 오히려 보험료 인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보험료가 2배, 3배로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해지하는 계약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보험사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2017년 4월 지금의 착한 실비가 나오게 됐는데, 이 착한 실비는 예전 실비와 달리 자기 부담금 다소 올라갔지만 그만큼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졌어요. 또한 이 3대 비급여들을 특약으로 따로 빼면서 실비와 3대 비급여가 따로 분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3대 비급여들을 계약자들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즉 실비를 가입할 때 이 3대 비급여들을 다 넣어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한 개나 두 개 부분적으로 넣고 싶으면 부분적으로 넣고 아예 안 넣고 싶으면 아예 안 넣으면 되는데 이 3대 비급여들을 안 넣은 개수만큼 보험료는 더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3대 비급여들을 다 넣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보험료 인상폭에 따라 필요 여부에 따라 그 해당 특약만 부분적으로 해지시키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실비 보험이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보험회사가 손해를 만회해 보려고 실비를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회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더 저렴한 보험료로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주관해서 금융감독원이 실비 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보험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거고, 이렇게 실비 보험은 수년에 걸쳐서 5년 갱신에서 3년 갱신으로, 3년 갱신에서 1년 갱신으로, 그리고 3대 비급여가 특약으로 빠진 지금의 착한 실비까지 정부가 저렴한 보험료로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많은 설계사들은 5년 갱신 100% 실비나 3년 갱신 90% 실비를 가지고 있는 계약자들을 보면 예전 실비는 무조건 좋으니까 잘 유지하라고 교원 영색을 하지. 왜? 실비는 설계사 수당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애써 설명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또한 무조건 좋게 말해서 나는 계약을 막 해지시키지 않는 설계사라고 계약자에게 어필을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중에 진단비나 수수비를 왕창 때려 넣어서 싹 갈아엎는 거야. 왜? 수당은 진단비 수술비에서 다 나오니까. 그냥 예전 실비는 설계사들 수당을 많이 받아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명분, 희생양, 미끼에 불과한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명을 해서 계약자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보험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손해본 계약자들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그래서 결론은 자기 부담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 아직도 예전 실비가 좋다고요. 여러분들, 좋은 보험도요, 유지가 돼야 좋은 보험이지 유지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도루묵 되는 거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셔서 2017년 4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했다면 지금 특별한 병력이 없을 때 무조건 착한 실비로 바꾸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